늙어서 자식한테 절대 하면 안 되는 말 3가지, 이걸 몰라서 제 노후가 망가졌네요. 저는 자식에게 했던 말 3마디 때문에 지금 이 나이에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땐 부모로서 당연히 해도 되는 말이라고 믿었고 오히려 자식을 위해서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부모의 말이 자식 인생뿐 아니라 자기 노후까지 망가뜨릴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셨습니까? 지금부터 제가 그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달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70을 바라보는 평범한 가장입니다. 60, 70년대를 거쳐 산업화 한복판에서 일했고 새마을 운동 깃발 아래서 새벽부터 밤까지 몸을 써가며 살았습니다. IMF 때도 직장을 지켰고 명절과 제사는 한 번도 거른 적 없는 장남이었습니다. 자식들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는 게 부모의 도리라 믿었고 그 대가로 노후엔 최소한 사람 대접은 받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말 한마디 때문에 자식과의 거리도 제 존엄도 무너진 사람입니다. 제가 그 나이가 되고 보니 사람 사이가 멀어질 때는 늘 조용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땐 아직 몰랐습니다. 우리 집이 이렇게까지 흩어질 거라고는 말이죠. 그 시절엔 부모 자식 간엔 말 몇 마디쯤은 흘려들어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60이 훌쩍 넘은 나이였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스스로를 아직 현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침이면 동네를 한 바퀴 돌고 점심때쯤이면 자식들 단체방에 안부 인사 하나 남기곤 했지요. 밥은 먹고 다니냐? 몸은 괜찮고? 그런 말들이 귀찮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시절엔 부모가 자식 걱정하는 게 당연했고 말 안 하면 오히려 정 없다는 소리 듣던 때였습니다. 명절이면 아이들 오기 전에 제사상부터 챙겼습니다. 아내와 둘이서 밤늦게까지 전 부치고 이것도 나중엔 다 추억이다 하며 웃었습니다. 자식들이 집에 들어올 때면 괜히 큰 소리로 왔냐 한마디 던졌고 그 안에 반가움이 다 들어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땐 몰랐습니다. 제가 편하자고 던진 말들이 자식들 마음속에선 조금씩 무게가 되고 있었다는 걸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말이죠. 그 평온하던 시절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자식들 얼굴엔 웃음이 있었고 저 역시 아직은 부모 노릇을 잘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관계가 무너질 때는 꼭 큰 사건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아무렇지 않게 던진 말 하나가 그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그땐 몰랐습니다. 제가 곧 참는 쪽이 아니라 외면당하는 쪽이 될 줄은 말입니다. 다음엔 자식들의 태도가 처음 달라지기 시작한 순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저는 무엇을 참고 무엇을 놓치고 있었을까요? 연락이 줄어들고 요즘 애들이 그렇지라며 스스로를 달래던 시기. 그땐 참고 사는 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부모가 자식한테 서운한 내색을 하면 안 된다고, 그게 어른의 품격이라고 배워온 세대였으니까요. 조금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저는 애써 그 생각을 눌러 담았습니다. 어느 순간부터였는지 정확히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다만 분명한 건 제가 먼저 전화를 걸지 않으면 자식들 목소리를 듣기 어려워졌다는 사실입니다. 단체방에 인사를 올리면 예전엔 바로바로 답이 오던 아이들이
이젠 한참 뒤에 짧게 네하고 끝이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바쁘겠지. 요즘 세상이 그렇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자식 키워본 사람은 압니다. 자식 핑계는 늘 부모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법이라는 걸요. 명절이 다가오면 날짜부터 조율하자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번엔 조금 늦게 가면 안 될까? 제사는 간소하게 하면 안 될까? 그 말들이 마음에 걸렸지만 저는 꾹 참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저는 참는 게 어른의 미덕이라고 믿었습니다. 말을 아끼면 관계가 유지될 거라 생각했고 조금 물러서면 자식들이 다시 다가올 거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인내라는 건 상대가 그 마음을 알아줄 때 의미가 있는 거더군요. 그걸 깨닫기엔 저는 아직 너무 순진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말이죠. 그때 한 번쯤은 물어봤어야 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냐고. 하지만 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부모 체면이라는 이름으로 괜히 분위기 망치기 싫다는 이유로 모든 걸 제 마음속에서만 삼켰습니다. 그 인내가 관계를 지켜준 게 아니라 오히려 거리를 넓히고 있었다는 걸 그땐 알지 못했습니다. 다음엔 제가 처음으로 이상하다고 느낀 순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선 어떤 의심이 고개를 들고 있었을까요? 명절, 제사, 말투 하나에서 느껴지기 시작한 균열. 사람 마음이 변할 때는 큰 소리보다 작은 변화가 먼저 옵니다. 말투 하나, 숨 고르는 시간 하나에서 저는 처음으로 불안함을 느꼈습니다. 그때부터 제 마음속엔 의심이라는 게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명절을 앞두고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웃으며 안부부터 묻던 아이가 그날은 용건부터 꺼냈습니다. 아버지, 이번엔 제사 꼭 해야 해요? 그 말이 이상하게 가슴에 걸렸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시절을 산 사람에게 제사는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집안의 뿌리 같은 것이었으니까요. 저는 잠시 말을 고르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럼 안 하면 조상님이 좋아하시겠냐? 그 말에 전화기 너머에서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이 이상하게 길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제가 뭔가 큰 잘못을 한 사람처럼 말입니다. 그날 이후로 자식들은 제 말에 조심스러워졌고 저 역시 말을 고르게 되었습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 말을 고른다는 게 얼마나 낯선 일인지 그제야 알게 됐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말이죠. 그 의심은 단순한 기분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관계는 예전처럼 자연스럽지 않았고 저만 그 사실을 애써 외면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이후 저는 자꾸만 제 말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내가 너무 옛날 사람인가? 요즘엔 이런 말이 상처가 되나? 하지만 솔직히 말해 그때까지도 저는 제 말이 문제일 거라곤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서운함이 먼저였고 억울함이 더 컸습니다. 그 의심은 곧 분노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분노가 제 인생에서 가장 어리석은 말을 입 밖으로 내게 만들 줄은 그땐 상상도 못했습니다. 다음엔 제가 왜 화를 냈는지 그리고 그 분노가 어떤 말을 불러왔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식의 한마디에 터져나온 감정,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말. 사람 마음이란 게 그렇습니다. 참고 누르고 넘기다 보면 어느 순간 감당 못할 만큼 쌓이게 마련입니다. 저는 그날 그동안 눌러두었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버렸습니다. 그날도 별일 아닌 통화였습니다. 안부를 묻고 날씨 이야기를 조금 하다 제가 무심코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너희는 요즘 너무 자기들 생각만 하는 것 같다. 잠시 정적이 흐른 뒤 자식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런 말 좀 하지 마세요. 그 말이 왜 그렇게 가슴을 찔렀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나이가 되고 보니 말이죠. 존중받지 못한다는 느낌이 들 때 사람은 이성을 잃게 되더군요. 순간 화가 치밀었습니다. 내가 누구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데, 누구 때문에 밤잠을 설쳤는데, IMF 때도 몸 망가질 때까지 일했던 것도 다 이 집, 이 자식들 때문이었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지 말았어야 할 말을 하고 말았습니다. 부모라서, 어른이라서 해도 된다고 착각한 말이었습니다. 그 말이 자식 마음에 어떤 상처로 남을지 그땐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동안 가슴이 뛰었습니다. 속은 시원한데 어딘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함께 따라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감정을 애써 눌렀습니다. 부모가 그 정도 말도 못하냐? 언젠간 알아줄 거다. 스스로를 그렇게 설득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말이죠. 그날이 관계의 마지막 고비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고비 앞에서 가장 나쁜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다음엔 제가 왜 더 세게 말했는지, 그리고 그 결단이 어떤 결과를 불러왔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모로서 해야 할 말은 해야 한다는 착각, 그리고 결정적 한마디. 그땐 그렇게 믿었습니다. 부모로서, 어른으로서 해야 할 말은 결국 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조금 불편해져도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말을 할까 말까? 전화기를 들었다 내려놓기를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아내는 조심스럽게 말렸습니다. 이제는 그냥 넘어가자. 하지만 제 마음은 달랐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서운함이 말하지 않으면 병이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번엔 분명하게 말하자고요. 전화를 걸어 차분한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내가 너희한테 바라는 건 많지 않다. 그 말 뒤에 이어진 말들이 지금 생각하면 너무도 무거웠습니다. 부모 노릇, 희생, 고생. 그 단어들을 줄줄이 꺼내 놓았습니다. 부모 마음 좀 생각해라. 내가 너희 키우느라 어떤 세월을 보냈는데 그 순간만큼은 제가 옳다고 믿었습니다. 말을 해야 관계가 바로 설 거라고, 이 정도는 자식이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전화기 너머의 침묵은 이번에도 길었습니다. 그 침묵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무게라는 걸 그땐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마음이 이상하게 가라앉았습니다. 후련함보다는 허전함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그날 밤 잠이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엔 방금 했던 말들이 계속해서 되풀이됐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말이죠. 그 결단은 부모로서의 용기가 아니라 제 고집이었습니다. 다음엔 그 결단 이후에 찾아온 침묵, 그리고 제가 처음으로 잃었다고 느낀 순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락이 끊기고 명절에 혼자 밥을 먹게 된 시간들. 상실이라는 건 갑자기 무너지는 게 아니라 조용히 사라지는 것이라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모든 게 없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전화가 오지 않았습니다. 처음 며칠은 시간이 필요하겠지 하고 넘겼습니다. 일주일, 보름이 지나도 전화기는 조용했습니다. 제가 먼저 연락할까도 생각했지만 손이 쉽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괜히 또 무슨 말을 하게 될까? 괜히 더 멀어질까 겁이 났습니다.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예전 같으면 날짜며 시간이며 미리 연락이 오던 때였지만 그 해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결국 아내와 둘이 조용히 밥상을 차렸습니다. 제사상도 없었고 웃음소리도 없었습니다.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집안에 울렸습니다. 그때서야 이게 단순한 다툼이 아니라는 걸 몸으로 느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노후에 가장 무서운 건 아픈 몸이 아니라 말 걸 사람이 사라지는 겁니다. 저는 그 공백을 그날 처음 제대로 마주했습니다. 그날 밤 빈 거실에 앉아 오래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아무리 떠올려도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였습니다. 제가 지키려 했던 말들이 결국 제 곁에 남은 사람을 모두 밀어냈다는 사실입니다. 상실은 울음을 터뜨릴 틈도 주지 않고 조용히 자리 잡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상실 한가운데에 서 있었습니다. 다음엔 이 모든 일이 제 말 때문이었다는 걸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반전은 생각보다 잔인했습니다. 늦게서야 깨닫게 된 자식에게 절대 해선 안 되는 말 3가지. 사실을 알게 된 건 우연처럼 찾아왔습니다. 제가 묻지 않았는데도 누군가 대신 말을 꺼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동안 외면해온 진실을 정면으로 마주하게 됐습니다. 막내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오랜만에 울리는 전화벨이 괜히 가슴을 철렁하게 만들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지요.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막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형이 그러더라고요. 그 한마디 뒤에 제가 평생 부모로서 했던 말들이 하나씩 꺼내지기 시작했습니다. 첫째는 이 말이었습니다. 너희는 나 없었으면 여기까지 못 왔어. 저는 그 말을 사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에겐 평생 갚아야 할 빚처럼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둘째는 이런 말이었습니다. 부모 말은 그냥 따라. 제가 그 나이가 되고 보니 질서라고 믿었던 말이 자식들에겐 생각할 권리를 빼앗는 말이었다는 걸
그제야 알게 됐습니다. 마지막은 이 말이었습니다. 내가 너희 때문에 참고 산 거다. 저는 희생을 말한 거였지만 자식들에겐 존재 자체가 짐이 되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말들이 제가 가장 자주, 가장 아무렇지 않게 해왔던 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한동안 자리에 앉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제가 지켜왔다고 믿은 부모의 권위가 사실은 말로 쌓아 올린 벽이었다는 걸 그제야 인정하게 됐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말이죠. 그 말들은 훈계도 충고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제 불안과 두려움을 자식에게 떠넘긴 말이었습니다. 다음엔 이미 늦었다고 느낀 그 자리에서 제가 어떻게 다시 제 존엄을 붙잡았는지 황혼의 끝에서 얻은 마지막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늦었지만 무너지지 않기로 한 선택, 황혼에도 존엄은 있다로 귀결. 사람이 늙는다는 건 모든 걸 포기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으로 무엇을 지킬지 정하는 일이라는 걸 그때 알게 됐습니다. 이미 잃은 게 많았지만 그래도 아직 남아있는 게 있었습니다. 며칠을 생각했습니다. 자식에게 먼저 연락할까? 아니면 그냥 이대로 받아들일까? 솔직히 말해, 후회가 없었다면 거짓말일 겁니다. 하지만 제가 먼저 바꿔야 할 건 자식이 아니라 제 마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이상 부모라는 이유로 무언가를 요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자식에게 이런 말을 마음속으로 연습했습니다. 미안하다. 내 인생은 내 것이다. 나는 내 삶을 살겠다. 전화를 걸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그 말들을 제 안에 먼저 내려놓았습니다. 이상하게도 그렇게 하니 가슴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노년의 존엄이라는 건 누가 지켜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붙잡는 것입니다. 저는 그걸 이렇게 늦게 배웠습니다. 지금도 자식들과 예전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 말들이 제 노후를 망가뜨렸지만 그 깨달음은 제 마지막을 지켜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 중에 아직 자식과 말을 섞고 계신 분이 있다면 부디 기억해 주십시오. 황혼에도 존엄은 있습니다. 그 존엄은 말을 줄이는 데서 시작되고 스스로를 존중하는 데서 완성됩니다. 이제 저는 조용히 제 인생을 살려고 합니다. 그걸로 충분합니다. 이 사연은 자식을 비난하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모였던 한 사람이 너무 늦게 배운 교훈입니다. 황혼에도 존엄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존엄은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